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개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6월 25일자에 뭡니까 이게 저출산과 노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뭐며 이 서구 유럽 국가들은 저희 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서구 유럽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룬 영상을 제가 6월 25일자에 저출산과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으니까 관심 계신 분들은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8월 6일자에 이래 뭡니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죠. 필리핀 뭡니까 가사 도우미들 1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면들이 막 나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들 보면은 이게 8월 6일자 이전에 7월 16일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영어에 능통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 온다. 최저임금 적용은 논란. 그 다음에 홍콩은 월급 87만 원인데 8월 4일자입니다. 홍콩은 월급 87만 원인데 필리핀 가사 관리사 한국서 더 받아야 왜 하는 8월 4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7월 25일자에 최저임금 개선 필요성 보여주는 필리핀 도우미 문제가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런 것만 있느냐 하면 경향신문 8월 5일자에는 들어오기 하루 전날에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내일 입국 돌봄 가사 업무 범위는 여전히 논란이다. 그래서 노예 사진을 보시면 노예 제도 도입 중단하라 이런 거 돈에 비해서 막걸리 먹는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서울시에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관련해서 이게 신청 접수받는 포스터가 이게 있습니다. 포스터 보면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이용 과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포스트입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데 가사 관리사라고 하네요. 가사 관리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가사 관리사. 자, 가사 관리사에 대한 신청 대상은 뭡니까? 서울 시민으로 2024년 7월 17일자 주민등록 기준 서울 시민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의 예정인 가정인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신청 기간은 7월 17일에서 8월 6일까지 한 3주간 하고요. 이용 기간은 한 6개월, 9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서비스 유형은 4시간, 6시간, 8시간 중에 선택을 하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은 자유 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이다. 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임금이죠. 시간당 최저임금 2024년 기준 9,860원 플러스 법정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 신청 방법은 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내용에 보면은 아까 포스트 이게 서울시 포스트 보면은 이게 제목 밑에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이용 과정 신청 접수라는 제목 밑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 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이게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와가지고 가사 도우미를 하는데, 예, 이게 영어가 유창하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은 한국어가 유창해야죠. 이게 뭡니까?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부부, 임산부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국어가 굉장히 뭡니까 유창해야지. 왜 필리핀 영어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 골 때립니다. 이게 언론을 보더라도 예? 이게 뭡니까? 7월 16일자 연합뉴스에 난 건데요. 그래픽인데 이게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사용 언어가 유창한 영어 및 일정 수준 의사소통 가능한 한국어. 일정 수준은 가능하다. 근데 영어가 유창하다. 아니 그 영어가 유창하면은
영,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야죠. 가사도움을 하는 게 웃기죠. 그러면서 이게 제가 정말 이게 황당한 게 그 이게 조선일보 이게 사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도우미 문제를 갖다가 이게 다루면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들어오면 어떠한 뭐 문제가 있을 것이며 예상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며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제목에 최저임금 개선이 필요하다. 예? 최저임금 개선을 필요성을 보여주는 필리핀 도우미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필리핀 도우미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최저임금을 뭡니까 이게 높다는 그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제 사설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다룰바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가사 도우미를 이게 도입하는 목적이 뭐냐? 진짜 뭡니까? 이 출산 이게 애를 키우거나 힘들거나 이게 경력이 단절이 우려돼 가지고 애를 낳는 것을 출산을 꺼리는 이 여성을 돕기 위해서 이게 가사 도우미를 들어오느냐? 이게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있는데 굳이 뭡니까? 영어에 능통하다. 영어에 능통하다. 한국어는 의사 가능한 수준이고 그냥 이게 보시면 필리핀에서 일정 기간 한국어 수업을 받았다. 아주 기본적인 뭡니까 의사소통을 할 정도는 된다고 하면서 영어는 유창하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영어가 유창해야 동시에 뭡니까 영어를 해야 이 뭡니까 가사 도우미가 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의심스럽죠. 목적이.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출산율을 정부가 높이기 위해서 가사도우미 영어가 유창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이게 도입한다는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면은 여성들이 출산을 원하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됩니다. 과거에 뭡니까 이 여성들이 뭡니까 여성이나 남성들이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애를 낳고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그때의 뭡니까 과거의 사고였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는 이 출산 이전에 결혼의 문제부터 따져봐야 되죠. 제가 저출산과 노동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지금 세대의 현재의 뭡니까 젊은 남자와 여성들이 결혼을 꼭 하고 싶어 하느냐,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애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인 보통의 이야기를 보면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죠. 그런데 많은 이게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혼을 원하지 않는데 무슨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또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이게 애를 낳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결혼만 하면 애를 낳을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면은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게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지 않은 이 뭡니까 여성들은 이게 가사 도우미가 있으나 없으나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냥 애를 낳지 않는데 무슨 가사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는 자체가 이게 무리수가 있는 거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목적 자체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보면은. 예. 영어를 잘하는 아주 훌륭한 영어가 아주 능통한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 영어가 능통하면은 가사 도우미로 오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야죠. 학원에. 그리고 영어가 능통한 가사 도우미를 쓰면은 개인 교습이니까 굉장히 임금을 많이 줘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보면은 시간당 13,700원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플러스 해가 4대 보험하니까 4시간 기준 4시간 기준 주 5일 하면 119만 원. 그리고 월 152만 원. 우리나라 민간 가사 도우미가 월 15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쓰면 뭐 231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언론에 보면은 한국 뭐 우리나라 국내 가사 도우미에 비해 가지고 20몇 프로가 이렇게 저렴하다. 그리고 국내 뭡니까 임금이 비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아니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가 능통하다고 하지만 들어오면은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이해하는 수준도 있고 이게 가사 도우미라는 게 어느만 자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모든 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의 문화적 상황과 법률적 내용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데는 그럼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국내 가사 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언어적 문제라든지 문화적 소통이라든지 이게 하나도 다를 뭡니까 그렇게 특별히 물론 차이가 꼭 100% 같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를 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게 되면 문화적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죠. 종교적 문제, 믿음, 신념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언어적 문제가 더욱더 크죠. 그 차이가 나니까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거죠. 똑같이 그런 한국인 가사 도우미가 100% 똑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똑같이 임금을 줘야죠. 예? 임금을 줘야죠. 다르니까 최저임금을 주는 거죠. 법정 최저임금만이라도 줘야 되는 거죠. 한국인 가사 도우미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 언론을 한번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4월 24일자에 난 이게 기사인데요. 월급 450만 원 타워 팰리스 도우미 구해요. 반응 갈린 공고문 해가지고 이게 공고문에 난 겁니다. 이게 났다고 하게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났는데 타워 팰리스 도곡동 뭡니까 타워 팰리스죠. 입주 도우미 해가지고 고한단회가 월 400만 원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가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협의 가능하다.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도곡 타워 팰리스에 입주 가능하신 분 해가지고 주 5일째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선. 그다음 주 6일 하면은 450만 원 선. 시간과 급여는 협의가 가능하고 주 대상이 뭐냐면 3세에서 3세 애가 하나 있고 40일 신생아가 있고 큰애는 엄마가 돌보고 신생아 위주로 돌봐주실 분 구하는데 450만 원 주겠다 6일째 해가지고 8시간. 이 반응이 엇갈리다. 작다는 내용도 있고 뭐 많다는 이게 뭐 450만 원이니까 엄청 많다는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생아 돌려보면은 실제로 돌려보면 알지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많은 임금이 아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게 450만 원 애만 보는데 그냥 신생아만 보는 위주의 450만 원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이지도 있죠. 이게 사실 물론 도곡동 타워 팰리스 사시는 분이 부자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확한 이 정도의 자기네들이 임금을 줘야 제대로 된 도우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응? 예?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뭡니까 임금 가사 도우미의 역할을 하신 분들의 임금이 이게 반으로 보더라도 뭡니까 250만 원, 22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죠. 예? 절반만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 애만 신생만 보는데도 450만 원 드리겠다. 예? 뭘 얘기합니까? 결코 국내 뭡니까 가사 도우미 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월급을 119만 원 4시간 가능해가지고 영어 능통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뭐 하겠다는 이 제도가 출산율이 도움이 된다. 이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 내가 장단 큰데 제가 뭡니까 일본 뭐 최저임금 다루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임금의 능력이 있는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면은 거의 다 그 들어올 때만 그 직장에 일을 하겠다고 들어온 곳에 있지. 조금 지나면 다 뭡니까? 쉽게 말해서 딴 곳으로 가서 근무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신 분들 제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이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그곳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임금이 많다고 최저임금도 많다고 해가지고 낮추게 되면은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능통한데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제가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도 그 당시에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 그 당시에 그 베트남 관련해가지고 노동자들 이렇게 대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연수생을 해가지고 그때 사람 연수생이 많이 들어왔죠. 지금도 있겠습니다만 그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임금 더 받는 곳으로
이게 뭡니까 다 이동하고 이 여권도 버려두고 다 도망가서 뭡니까 이렇게 이직을 해가지고 월급 더 많이 주는 걸로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는 곳이 대기업이었으니까 상당히 대우도 좋았고 근무 여건도 좋았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연수생이라 유명한 애들에 들어왔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이 이렇게 출중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이게 최저임금 뭐 받고 이게 생활한다? 난센스죠. 난센스입니다. 좀 있어 보십시오. 일본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했지만 결국 직종마다 뭡니까 임금 최저임금이 다르고 지역마다 임금이 다르니까 다 뭡니까 이탈해가지고 도쿄로 몰려들고 그 임금이 조금이라도 높은 데서 근무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도쿄 가면 외국인 노동자 엄청나게 많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뭡니까 불법 체류자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런데 이게 뭐 최저임금 주는 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필리핀 영어 능통한 이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도입한다. 저는 이게 뭐 유지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이게 이탈해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외국, 이 옆나라 일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왜 가사 도우미 이게 110만 원대 받고 있습니까? 나와서 접시만 닦고 누구 말대로, 예? 이 3D 업종에 근무하면은 힘든 업종에 바로 가면은 임금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하고 있단 말입니까? 난센스죠. 차라리 영어 도우미가 필요하면은 그야말로 영어 도우미를 뭡니까 이게 받아서 임금을 많이 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거죠. 제대로 된 거. 그 능력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도입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이게 편법을 써가지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 실제로 200만 원 월 쓰면 200만 원, 2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230만 원 이게 가사 도우미한테 주고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임금 받고 자기가 회사 다니고 그 임금 받은 돈으로 231만 원 주면서 가사 도우미 쓰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부자가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성이 아니라면 이거 힘들죠. 안 그러면은 이게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뭡니까 돈을 회사 다니는 월급을 주더라도 얼마 남지 않으려 별 이득이 없더라도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하실 분은 있을지도 모르죠. 예? 학원 다니는 것보다 낫다. 학원에 뭡니까 1대1이나 뭐 소수규모 정예 영어 학원에 다니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도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결국은 뭐냐면 목적에도 많지도 않고 이게 유지될 수도 없는 이게 내용이죠. 예? 이거 보십시오. 진짜 450만 원 주겠다 신생아 보는데 이게 뭐 돈이 많아서 부자이니까 맞죠. 부자이니까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 도우미를 제대로 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신생아 보는 데에도 이게 뭡니까 입주해가지고 이게 애 보려면은 45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제대로 된 분을 구하려면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임금을 그런데 모두 다 뭡니까 이게 외국인 필리핀 가사 도우미 도입하면서 최저임금도 많다는 제목을 비트면서 국내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갖다 붙이고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이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도 불분명하고 목적도 의심스럽고 결과도 이게 뻔히 보이는 결과가 우려되는 이게 하겠다. 자 그러면서 정부가 이게 내세우는 거 보면은 뭡니까 이게 외국에서도 이게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외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홍콩을 방문했을 때도 거기 보면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가사 도우미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에 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홍콩은 좁다 보니까 공원에 엄청나게 멉니다. 그 공원에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은 그게 홍콩인지 필리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여성분들 노동자들 많습니다. 그 상당수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홍콩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게 상업 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뭡니까 이게 외국의 금융 도시고 금융 도시다 보니까 그게 외국에서 와가지고 입주해가지고 외국 법인으로 해가지고 와 있는 외국인들 노동자 홍콩 시민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거기에 일정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뭡니까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자녀들의 뭡니까 이게 교육을 위해서 가사 도우미 많이 도입하죠. 쓰고 있습니다. 왜 요 최근에 보니까 그날 MBC 언론을 보니까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게 뭡니까 외국 법인의 외국인의 외국에서 뭡니까 외국에서 홍콩에서 근무하는 한국 주재 법인의 이 경우가 나오던데요. 그게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외국인 도우미를 도움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없었더라면 뭐 일을 하기 힘들었을 거다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당연하죠. 그게 그런 경우는 제가 적절하다고 하지 않다고 보는 거는 홍콩의 경우를 얘기하려고 하면 홍콩의 일반 가정에 홍콩인이 시민인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경우를 이야기해야지. 홍콩에 사는 외국인, 홍콩에 사는 외국인의 그 가사 도우미를 사용하는 도움을 받는 경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여드릴 게 홍콩뿐만 아니라 가사 도우미를 이게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 외국 사례에 대해서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한 8나라 정도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영국, 뭐 프랑스 이렇게 다양하게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물어봤습니다. 퀘스프트한테. 그럼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출산율이 도움이 되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걸 입증할 자료도 없고 그런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이 벌써 나오죠. 가사 도우미 뭡니까 도입했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오래됐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홍콩은 50년이 넘었다.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지 50년이 넘어서 홍콩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나라도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홍콩의 출산율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1975년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한번 보시면 197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성 한 명당 보니까 출산율이죠. 쭉쭉 해가지고 3명에서 75년도는 3명이 넘었습니다. 그죠? 쭉 떨어져 22년도 뭡니까? 0.77명, 0.77명까지 떨어졌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만 계속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도입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자료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한 보면은 유럽도 출산율이 심각한 것들,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겪은 유럽을 보면은요, 유럽이 1900 자료를 보시면 1960년대에서 2000년대, 2020년까지 오면서 급격하게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85년도부터 뭡니까 평행을 유지하다가 2020년으로 오면서 약간 높아지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약간 떨어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프랑스, UK, 영국, 독일, 뭡니까 이태리, 스페인. 이게 프랑스는 이제 약간 유럽 전체는 잘 사는 선진국들은 급격하게 뭡니까 떨어졌다가 출산율이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이 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를 보면은 제가 저출산과 노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육아 지원제도 장기 출산과 육아 휴가,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 그리고 재정을 지원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하고 아동 수당도 주고 세금 혜택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더욱더 출산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나라들의 제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렴한 보육시설을 내리는 겁니다. 저렴한 보육시설. 그래서 학교 전후에 프로그램을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이게 두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부모들이 이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결국은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면은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를 늘리고 재정 지원도 늘리고 그 다음에 대폭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려야 이러한 뭡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에 대한 뭡니까 정부의 부담은 뭡니까 늘리지 않고 가사 도우미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이렇게 뭡니까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정책으로 해가지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게 뭐 시범 사업으로 도입해가 보겠다는 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필리핀이 뭐 안 되는 것은 출산율이 올라갈 리도 없고 더욱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들어왔던 대다수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유능한 가사도우미들이 과연 필리핀 유능한 가사도우미들이 가사도우미로 있을까? 이탈하지 않고 계속 뭡니까 6개월 시범 사업을 남아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너무 비싸다, 너무 높다,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이게 아니다. 임금은 국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코 높지 않다. 예?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능력이 전혀 한국의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문화적이로나 여러 가지 종교적이로나 이런 차이가 없다면 한국의 가사도우미 직종의 임금만큼 줘야죠. 그렇게 주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줘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뭡니까 제가 이 저출산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제목은 챗GPT가 추천한 한 10가지 제목 중에서 골라서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정책은 정말 난센스고 얼토당토하는 예의고 저희가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가사도우미의 절출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